김형호 지금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죠.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면접을 하루 늦추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불출마 의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심사숙고 후에 어쩌면 좋은 말 할 때 명예퇴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까지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잘 이끌고 있지 않나. 네. 특히 TK 지역 물갈이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총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공천 과정이 이 미래통합당의 깃발만 꽂으면 바로 네. 당선에 이제 등식이 이제 성립하는 그런 지역구에서 어떤 참신한 인물을 어떻게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물을 내세울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인들로는 좀 부족한다는 판단은 내린 것 같고 네.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뭐 TK나 아니면 PK 계속 불출마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민주당으로서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어떤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뭐 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과는 다소 간극이 있다는 점 예. 때문에 현역이 계속 이제 출마를 강행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자유한국당, 그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현역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어떤 표심을 공략하고 이럴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그 미래한국당에서 삼선의 부산 출신의 이진복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미 10번째 불출마 선언 의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TK에서는 지금 3명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오창석 평론가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TK 지역에 있는 의원의 생각과 예. 김용호 위원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김용호 위원장 생각 같은 경우는 TK는 사실 굉장히 가성비 높은 지역구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를 교체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을 달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수를 교체하면 쇄신했다는 이미지는 얻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지역구고 PK 같은 경우는 그 선수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쇄신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구고요. 예. TK 의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 또 당선될 수가 있고 네. 여기를 바꾼다고 해서 만약에 TK 지역을 누구에서 누구로 바꾼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쇄신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누가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TK 의원의 지역 의원의 마음과 김용호 예. 위원장의 마음이 좀 다른 부분이고 하나 따져볼 것이 지금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의원이 광진을에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동대문 갑에도 허영범이라는 지역위원장이 네.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 낙선했거든요. 두 번 낙선했는데 이 사람보다 더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전략 공천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왜 쇄신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절체정명의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역마다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를 추가로 살펴보면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전화를 받기가 겁난다라고 말하는 TK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화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윤영걸 대표께서는 TK 지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10명 중에 3명인데 최소한 뭐 6, 7명은 물갈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의 네. 처음에 공천관리위원장 되면서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잖아요. 예. 하나는 거물급의 수도권 험지 출마. 네네. 그 홍준표 대표랑 김태호 그 전 도지사가 예. 지금 좀 뭉개서 약간 그렇죠. 스타일이 구겼어요. 또 하나는 TK 지역의 대대적인 물갈이. 근데 지금 3명밖에 안 가만다고 자꾸 어떻게 뭉개고 있고 네. 주성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만져본다잖아요. 내가 목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네. 끝까지 버티는 건데 그 TK 의원들도 뭐 말은 일리는 있죠. 말은 나도 그 정권 창출에 공헌하고 네. 여러 가지 진짜 TK 의원 같이 열심히 지금 대정부 투쟁한 네. 사람이 어딨냐. 예. 그래서 못 알아준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김용호 그 공천관리위원장의 승패는 그 험지 출마 홍준표, 김태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TK
의원들의 몇 명을 더 주저앉히느냐. 근데 지금 김영호 그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예. 그건 좀 저는 이해해 준다고 봐요. 저 국회의원 헌법기관인데 예. 컷오프 하듯이 목 치듯이 줄 서 해가지고 목 치고 그 기업체들 임원 자르듯이 명단 불러서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최소한 시간을 줘서 예. 스스로 좀 물러나게 해야지 무소속으로도 출마 안 하고 네. 뒷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는 과정은 괜찮다. 하지만은 TK 의원들이 사퇴를 안 하면은 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참신한 거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4.15 총선에서 아주 미래통합당 통합만 했지 뭐 바뀐 게 없네. 네. 옛날 새누리당보다 못하네. 이런 네. 이미지가 있으면은 선거에서 성공 못한다고 봐야죠. 네. 자, 이런 뭐 공천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고 나를 떨어뜨린 사람에 대해서 뭐 서운한 소리를 좀 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김용호 공관위원장 갈수록 이상해진다 라는 요지의 문자를 이해운 의원에게 보낸 게 취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래통합당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이 주로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공천을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 확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서운하다는 뜻일 것 같은데 이재진 교수께서는 저 문자 있잖아요. 네. 거의 뭐 기자가 찍으라는 듯이 휴대폰을 이렇게 드러낸 것 같은데. 뭐 유승민 의원께서 네. 뭐 의정 활동을 1, 2년 하신 게 아니시고 지금 네. 국회 내에서 휴대폰을 갖다가 항상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다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공개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배는 만들었지만 네. 그 배에서 실제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원들과 선장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와 같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길 것이고 그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공천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뭐 유승민 의원이나 또 이해운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바 혹은 또 다른 보수당에 있다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이제 합당을 해서 예.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는 마음. 그것은 사실은 원래 자유한국당에 있던 의원들도 동일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맥락은 다 그 메시지상에서 이해를 했는데 1분 차이로 명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저도 그 맥락이 좀 이해가 네. 잘 안 됐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 뭐 간발의 차이로 이제 그 공천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5분 동안 면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네. 공천 면접이. 그러니까 5분밖에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 네. 그걸 1분으로 표시한 건지. 하여튼 조금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예. 저희가 관련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이제 질문을 기자들이 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 걸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찍으면 다 나오던데. 유승민 의원이 이해훈 의원에게 이제 보내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뭐 이현주 의원 당선부터 이혼 포덕도 비상호 문제 확대의 경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 부분은 확인된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하고 직접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뭘 하는 것인지. 네, 김형호가 점점 이상해지네라는 표현을 받은 김형호 당사자는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아마 우회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또 표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공천지가 있습니다. 이현주 전진당 전 대표죠. 이현주 의원이 광명이 지역구인데 지금 이제 부산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의 부산행을 놓고 통합당 전체가 시끌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찬석 평론가님? 일단은 이현주 의원이 영도 여고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영도 출마를 사실은 예전부터 본인도 슬쩍슬쩍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진당과도 통합을 한 상태인데 전진당은 사실 현역 의원이 한 명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현주 의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통합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은 결국은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녀가 원했던 이현주 의원이 원했던 지역이 영도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현역 의원인 김무성 의원 그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고요. 예.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영도 92년 민자당 때부터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영도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겁니다. 다만 이현주 의원 스스로는 반드시 부산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부산에서 같이 뛰고 있는 다른 후보들, 그렇죠. 좀 다른 현역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이 전략 공천 됐을 때 부산 판세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경고방동하지 마라 네. 라는 이야기를 또 남긴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 또 그 국회에서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는데 상당히 강도 높게 현 정부를 비판했고 총선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4.15 총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전체적인 선거 구도는 이제 1대1 그 구도가 확정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전국 253개 지역구와 47개 비례대표 의원 300명이잖아요. 일당이 누가 될 거냐? 제가 요새 제일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일당이 누가 될 것 같냐? 정반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당은 어디로 예상하세요? 그 예상이 맞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예. 지난 2016년 때는 다들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압승한다고 네. 정치 전문가들이 다 그랬어요. 200석 넘어간다고 전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졌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일당 자리를 내놨죠. 예. 우리 국민들은 저 오만하고 저 목에 힘주고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한 50일, 2달도 안 남았는데 오만한 당, 예, 건방진 당 이거 심판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네. 그리고 경제, 지금 경제 나쁘잖아요. 네네. 예, 경제 나쁜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졌다고 하는데 좋아지다 코로나 때문에 나빠졌나요? 그거 판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나쁜데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진 건지 원래 좋아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온양온천 시장 가서 재래시장 아주머니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경기 어떠냐니까 시장이 거지 같아요. 예. 지금 시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진짜 이 문 정권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원래 세계적으로 어려워서 같이 어려워진 건지 그런 판단을 저는 유권자들이 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표심으로 나타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건 아니라는 평가를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뭐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진 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좀 공감하는 편이었는데 오창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봤었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요소가 지금 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불안감에 떠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네. 4월에 미세먼지라는 또 다른 또 비정치적 요소가 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정치적 요소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하나 남았고 사실은 집권 여당 측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 정권에 대한 득점을 홍보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실점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거 남아 있었고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제1야당이 얼마나 쇄신하느냐 네. 그리고 쇄신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냥 지금 신재철 원내대표처럼 재앙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떠한 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016년 뭐 새누리당 200석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한 달 전까지 국민의당 바람이 호남에서 네. 그렇게 불 줄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정말 2016년의 20대 선거와 비교해 보면 3당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3당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때보다 많은 기대감이 좀 적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